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송덕호입니다. 우리 마포의 염리동 지역, 이곳에 학원가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에는 학군이 좋은 학군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강남에는 대치동이고요. 서울 북부 지역은 중계동, 그리고 서남부 지역은 목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이 서북부에 해당하는 마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학원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염리동과 대흥동 일대에 학원가들이 학원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학원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포가 향후에 서울의 4대 학군 중에 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유는요, 이곳이 이 근처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또 높은 분들은 되게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 사교육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지역 사정에 따라서 이곳에 학원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곳에 이제 이 학군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지표가 지금은 보이지는 않는데, 향후에 이제 지금 이 학원가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그때쯤이면 이제 드러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 이제 학원에는 학원명에 따라 대치를 넣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대치동 학원의 분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치동 학원은 대개 이제 단과학원 중심인데요. 이 염리동, 대흥동 이 일대에도 단과학원 중심입니다. 이곳에서는 건물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학원 중심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이제 대치동과 좀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열이 높은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또 너무 사교육에 많이 치중하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바라보고 학원을 보내는 이런 경향들도 보이고 있는데, 마포의 염리동에도 이제 그런 학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과도한 교육열은 사실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성에도 썩 좋지 않고요, 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당한 것이 역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플랫폼 P에서 메리고라운드, 여기 땡땡 사람 있어요 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된 얘기 플랫폼 P의 서정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마포의 공동체 경제 모아가 있죠. 이 모아에서 공동체 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2주년 행사 열린다고 합니다. 관련된 얘기 공동체 경제 모아의 윤성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송도커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청춘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다이어트해도 정말 끝내준대. 건강 끝. 걱정할 필요 없어. 뒤끝 전혀 없어. 젊음 끝. 끝난다 끝나.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볼까? 인생 끝. 마약 당신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요즘 아파트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도 굉장히 오래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 장기화될 거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그런 속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도 매물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는데, 근데 이제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는 사실 계속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소유자도 그렇고요. 네. 이 매수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 부담을 갖고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수는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파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중순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9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 달 전에 6만 8천 가구였었는데 그거보다 16% 이상 늘어난 그런 숫자였었고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5만 건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이제 7만 9천 건으로 곧 8만 건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 증가가 가장 높은 곳은 동작구이고요. 마포구는 지난 3개월 동안 24.4%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347건의 매물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700건 정도가 석 달 새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전역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포 성산동 시형 아파트, 이곳이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현재 이제 70건 이상이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것도 사실 계속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중 금리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거나 아니면 이제 이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런 상황은 네, 더 짙어질 거라고 네, 보고 있고, 현재 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빈대가 나왔잖아요. 네, 완전히 이제 박멸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빈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빈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마포구에서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신고센터에서는요,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빈대가 나왔는지를 조사를 해서 전문 방역 업체를 안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빈대를 어떻게 예방하고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네, 그런 안내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뭐 나가기도 하잖아요.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소포나 이 물건들도 국경을 넘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빈대가 이제 유입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마포구에서도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업소들, 숙박업소 23개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네, 숙박업소 70개 그리고 목욕업소 22개소에 대해서 오는 30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포구 공무원과 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해서 업소를 직접 방문을 하게 되고요. 빈대 출몰 여부 그리고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빈대는 그 영어로 베드버그라고 하죠. 네, 이불이나 침대보 주위 또 깊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숙박업소의 침대 같은 경우, 침구 뭐 이런 곳에 이 빈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요즘은 뭐 지하철에서도 봤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이 빈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지난 7일까지 소독 의무 시설인 공연장들, 네, 300석 이상의 공연장 5곳에 대해서 방역과 소독 여부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고시원, 뭐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네, 이런 곳에 빈대 예방을 위한 빈대 정보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빈대 예방 및 관리 안내서 이런 것을 배포를 했고요. 자체 소독도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역의 이 빈대 방역이 가능한 소독업체 명단은 마포구 보건소 누리집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마포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포로 이사 오는 분들에게 마포구의 공공 서비스 그리고 주요 시설이나 문화예술 행사, 뭐 지역의 중요한 뭐 이 관광 이 시설들, 네, 이런 생활 밀착형 정보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설명서라고 하는데요. 자치구 차원에서는 최초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마포구를 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이 안내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구청장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되었고요. 각 부서와 기관별로 나누어 제작 배포했던 안내 책자의 여러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4개 파트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포구로 이제 처음 이사온 구민들에게 뭐 쓰레기 배출 요령이라든지 각종 민원 신청이나 분야별 전문 상담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연령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맞춤 정보를 넣었다고 합니다. 출산 준비 부부들에게는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과 노인 뭐 이런 출산 준비 부부에서부터 영유아, 청소년, 노인 대상자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 그리고 일자리, 경제, 반려동물, 뭐 안전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 넣었고요. 3장에서는 마포구의 이 문화관광 특색을 담았는데요. 홍대 레드로드, 난지 테마관광 습길 같이 주요 관광지역, 공원 문화 축제 내용 수록했고요. 세 번째 장에서는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뭐 스터디 카페,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 학교, 의료시설 같이 주요 편익시설의 위치나 전화번호, 뭐 운영 내용까지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16개 동별로 생활 기반 시설을 지도 형태로 제작해 수록을 했고요. 면적과 인구, 지명의 유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실었다고 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요. 보고 싶은 목록을 클릭을 하면 바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도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마포 사용 설명서는 마포구로 이사 온 전 세대에게 배포할 예정이고요. 뭐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사용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P에 위탁 운영자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이제 운영 위탁이 12월에 현재 이제 위탁을 받고 있는 위탁 운영자가 12월에 위탁 운영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2달도 안 남았죠. 이 공고가 11월 10일 날 나왔으니까 굉장히 촉박하게 이 위탁 이 공고를 좀 냈습니다. 플랫폼 P는 이 경의선 책거리 바로 옆에 AK몰에 2층, 3층 뭐 여기에 이제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출판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된 곳입니다. 뭐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컨설팅하고 홍보하는 성장 지원에서부터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기획 정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총 위탁 운영비가 6억 7천만 원 이고요. 이 위탁에 참여하실 분들은 법인이나 단체여야 되는데요. 서울에 이제 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허가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관련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출판 문화 공연 공간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뭐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해본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재정 능력과 운영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11월 21일부터 24일 4일간 참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 비축기지에서 한국의 비건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비곤 투 코리아라고 하는 네, 행사를 엽니다. 비건 투어 투 코리아네요. 네, 이 비건 투어를 한다라는 건데요.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해외에는 이 비건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계의 최대 이 비건 채식 식당을 안내하는 플랫폼인 해피카우나 비건 협회, 캐나다 최대 비건 협회, 토론토 베지테리언 협회를 비롯해서 유럽의 주요 관계자들과 이 직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 관계자들 총 80명 정도를 초대해서 이 비즈니스 상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건 문화와 산업, 여행을 조명하는 컨퍼런스도 열게 되고요. 사찰 음식이라든지 비건 문화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 네, 그리고 식물성 식음료 체험, 이런 다양한 행사들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는 16일, 네,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립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마포구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3년 연속 마포에 거주하면서 현재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에게 네, 생일달부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한 번에 한해서 100만 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플랫폼 P라고 있죠. 네,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인데요. 네, 이곳에서 메리고라운드 여기 땡땡 사람 있어요라고 하는 네,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관련된 얘기 네, 이 플랫폼 P의 서정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운영사인 보스토크 프레스에 네. 이제 초창기부터 있었던 동인이고요. 예. 네, 같이 동인으로 이제 플랫폼 P 같이 만드는데 예. 설정을 같이 했고 지금은 팀장으로 여기서 같은 교육이나 이런 네. 프로그램 행사 같은 것들 기획하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P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이곳이 문을 연 게 2020년이었죠? 2020년 7월입니다. 네, 2020년 7월이고 지금 이제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네, 예정되어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기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참 운영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네. 초기인데 코로나가 닥쳐서 어려움도 네, 많이 있었던 맞습니다. 곳이죠. 네. 네. 이 플랫폼 P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월 1일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게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 모든 공간의 계획 같은 것들은 코로나 이전 설계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급박하게 바꿔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공간, 쪼개져, 입주실이 여러 개 쪼개져 있거든요. 예. 작은 입주실.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어떤 성격들을 가지는 공간이어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운영진 안에서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작은 출판사, 그 다음에 네. 출판 생태계의 다양한 작업자들이 지원하기 위한, 마포구에서 설립 창작한 공간으로서 거듭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특히 출판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입주사들 몇 면을 좀 살펴보면은 예. 다른 대형 출판사에서 10년 이상 이제 편집자로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본인 사업을 하고 싶어서 창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어떤 것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교육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있었고요. 예. 이제는 이제 연차가 쌓여서, 네, 사실 다들 출판사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예. 안에는 작가, 번역가, 저작권 에이전시, 예.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 어. 그런 출판 관련 그 인접 분야까지 네. 다 많은 창업자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출판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의 이렇게 성장을 지원하는 네, 이런 곳이었다가 지금 이제 출판 관련된 많은 분야의 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일을 하기도 하는 네,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점점 사실 연차가 쌓여가면서 일기분들이 네. 여기서 지내신 지 1년차, 2년차 점점 쌓여가면서 네. 이제 처음에는 첫 해에는 창업에만 몰두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북토크라든지 예. 북클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네.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네. 예. 자, 이 플랫폼 P에서 그동안 이제 이곳을 거쳐 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곳에 이제 입주를 했었던 그런 분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메리고라운드라고 하는 행사던데요. 네. 네. 이 메리고라운드, 회전목마잖아요. 메리고라운드가. 네. 그래서 좀, 이름이 좀 독특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떤 행사일까요? 이 메리고라운드는 원래 보스토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네. 저희가, 예전에 어떤 유휴 공간에서 방이 한 5개 정도가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토크가 이루어지면서 관객들이 원하는 토크를 선택해서 막 이동하면서 듣는 네. 그런 강연이었어요. 그래서 예. 메리고라운드 형식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거를 이번에 이제 입주사가 그간 거쳐간 곳들이 약 한 85개가 되는데요. 예. 그 많은 분들을 이제 소개하고 할 때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생각하다가 이 메리고라운드라는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7개의 강연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7개의 공간에서 열리는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메리고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목마를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타니까 네. 그 여러 곳에서 비슷한 행사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네, 그런 어떤 형식을 좀 따오신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48팀이 총 참여를 하시는데요. 예. 20분씩 이제 작업물 소개나 워크숍, 북토크 등 다양하게 좀 하세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내용을 미리 공지된 것들을 보고 관객들이 선택해서 이동하면서 공간을 네, 네. 좀 탐험하면서
같이 그 토크들을 들을 수 있는 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그 세션에 관심 있는 사업자, 입주사가 하는 그 행사에 가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세션은 또 다른 분에게 가고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하는 수강 거네요. 신청하듯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수강하실 때 이렇게 강의실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강하는 맞아요, 거랑 똑같이 네. 이곳에 이제 관심 있는 입주사들을 만나보는 그런 행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로 열고 사람 있어요. 네, 여기 땡땡 사람 있어요라고 하는 슬로건이 재밌더라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가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라서 출판사만 있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북튜버, 인접분유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신 창작자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간단히 그 출판이란 범주에서만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로 안에 네. 자신이 지향하는 출판사의 철학, 뭐 창작의 철학, 아니면 하는 역할, 아니면 앞으로 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입주사가 담을 수 있게 네. 그렇게 가로로 비워놓고 이제 그 행사에 오시게 되면 예. 입주사의 명체 아래 여기 저 뭐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 그 신청 페이지도 들어가시면 예를 네네. 들면 김규식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쩌다 웹툰까지 연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가로를 채울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좀 자기를 나타내는, 네. 그러한 의미로, 요런 이제 슬로건을 쓰신 것 같고요. 네. 보면은 이번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8개 입주사를 만나볼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네. 이 플랫폼 P에 이곳을 이제 거쳐간 입주사들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은데, 그동안 이제 플랫폼 P를 거쳐서 간 입주사들, 아까 뭐 80여 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까지 한 85개사 정도가 네. 그 3층 입주실을 거쳐간 입주사들이고요. 예. 워크플레이스에서 작업하신 분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110여 개에서 120개 정도가 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입주한 데는 85곳. 네. 근데 이제 다른 공간을 활용한 뭐 네. 이런 분들까지 하면 뭐 최대 120팀 정도까지 네네네. 된다. 네. 지금 사실 이 메리고 라운드라고 하는 행사의 성격을 보니까는 그동안 이제 위탁받았던 동안에 성과를 좀 드러내 보이는 그런 자리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로 저희가 네.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그 운영사가 하는 성과를 네. 드러내기보다는 입주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들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네. 저희를 이렇게 뭐 우리가 뭘 했고 어떤 프로그램, 진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했거든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의 뭐 업적을 내세우기보다는 이 공간은 입주사가 중심이었던 곳이고 매우 중요하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정리하는 게 네. 낫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모아서요. 예. 이렇게 지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플랫폼 P를 거쳐간 이런 네. 입주사들 중에서 뭐 대부분 다 초기 창업자들이시잖아요. 네. 그 중에 좀 네. 자리를 좀 안정되게 잡거나 좀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성장을 했다, 성공했다. 이런 곳들이 있겠죠. 그 소신지 작가 같은 분이 네.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연호라기로 이미 인지도는 이제 플랫폼 P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지만 네. 들어오셔서 이제 그 영화화도 되고 책이
그다음에 신간잎도 계속해서 발간되면서 좀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예. 또 한 곳은 레모 출판사라고. 네모 출판사. 작년, 네. 네. 원래 이제 프랑스 문학을 번역해서 내는 곳인데 예. 작년에 노벨 문학상들 아니 에르노의 여러 책들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한 출판사예요. 오, 네. 네. 이외에도 다른 좋은 책들을 계속해서 많이 내고 있으시고요. 예. 점점 안정화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애니얼이나 골든 레빗이나 이런 곳들은 사업이 계속 확장돼서 예. 저희가 2인실, 4인실밖에 입주실이 없는데 그 공간이 모자라서 나가실 정도로 네. 확장이 되신 곳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곳이 이제 출판문화진흥센터이잖아요. 네. 네. 마포는 사실 출판의 메카인 그런 지역이라서 뭐 이런 시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곳을 거쳐간 많은 입주사들이 또 지역에서 출판사를 차리고 관련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플랫폼 P, 운영이 좀 안정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은 그 메리고 라운드에서 만나볼 수 있는 48개 입주사들, 뭐, 만나보려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네, 이 행사를 소개하는 따로 페이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토크들을 이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수강 신청하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네, 그 외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신청하셨고 네, 오시면 어떤 프로그램 들으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신청을 홈페이지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네. 네. www.platform 가운데 바 p.org로 접속하시면 네, 신청 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네. 플랫폼 P 검색하셔서 네. 이 홈페이지 찾으셔서 들으시는 게 네, 네. 아마 이해하시긴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이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게 되더라고요. 네. 자, 많이들 찾아가셔서 이 플랫폼 P에 입주한 분들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네,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 마포의 이제 출판 문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이번 행사는 사실 2020년 7월 코로나와 함께 출발하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플랫폼 P 입주사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네.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3층도 그동안 개방되지 못했는데 오셔서 이제 직접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앞으로 저희는 이제 12월 말까지 하고 가지만 네. 그 플랫폼 P의 정체성을 좀 이어가고 입주사의 상황을 잘 헤아린 지원책을 펼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네, 앞서 저희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 구청의 공고에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네, 지금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가 나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여기에 다시 응모는 안 하시나요? 아직은 잘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곳이 좀 든든하게 자리 잡고 그 역할들을 좀 충분히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응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플랫폼 P, 네, 우리 마포의 출판 메카로스의 우리 마포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 그동안 입주했던 분들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랫폼 P의 서정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공동체 은행 2주년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해저물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창공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메가헤르츠.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포의 공동체 은행이라는 곳이 있죠. 네, 이곳이 벌써 문을 연 지 2주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공동체 경제 모아의 윤성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예. 네. 이제 연말
가까이 오면서 네. 한 해 좀 돌아보는 행사들, 또 시간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포 공동체 은행 2주년이 되어서 기념 파티하네요. 예. 네.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예. 예, 지역에서 좀 돈 문제. 예. 사실 많이들 돈 많이 이야기하지만 돈 문제를 드러내놓고 좀 호혜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 꿈을 꾼 지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네.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네. 그동안에 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립한 이후로는 모든 게 처음이었고 예. 그래서 뭐 저축하신 분들 또 돈을 대출해서 사용하신 분들 예. 뭐 또 적금해가지고 타가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이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듣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로 네, 네. 예 파티 그 돈 파티 돈 파티. 예. 예 그렇게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예. 돈 파티면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은행이 조금 특별한 거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네. 저희 모아 회원 분들의 은행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 공동체은행 부제가 우리가 돈이 없지 모아가 없냐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그 지역 화폐 모아 1만 모아씩을 좀 지원해 드리고 10,000원에 해당하는 거네요. 예. 네. 그거를 이제 각자 공동체 가게에서 공유 그릇을 이용해서 각자 이제 좀 함께 나눌 음식들 공동체 가게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모이는 파티입니다. 그래서 그 모아를 이용한 서로 자축하는 파티여서 돈 파티라고 이름 지어봤고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돈 파티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자, 2년이 되었어요. 요즘 사실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경제가 어렵고 사실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더 고통받는 분들이 이제 이 저소득 분들, 저소득층이나 이 비정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고통을 받는데 이 공동체 은행에도 좀 그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제도 이제 저희가 긴급대출 200만 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 조금 긴급한 좀 수술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술비인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약간 취약계층이신 분이고요. 지난 2년 동안 좀 확인했던 거는 저희 이제 가게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 또 긴급하게 이렇게 필요로 하신 그런 용도들이 많다는 걸 좀 확인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어떤 고의자 어떤 이런 고의자로 대출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조금 취약계층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는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공동체 경제 쪽은 공동체 가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 가게들도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문 닫거나 아니면 어디서 급전을 빌려 하거나 급전을 빌렸는데 고율의 이자로 빌려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모아 공동체 가게 현재 수는 한 180여 곳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은 지난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서 공동체 가게가 된 수는 230-40곳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그러니까 폐업을 하거나 사정 때문에 가게를 중단한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몇 군데가 되고요. 그러니까 버티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소비는 이게 되게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그 이유가
우리 지역 내에 좋은 공동체를 인정하고 이용하면서 이 지속 가능성을 이 위해서 이게 저희가 지역화폐를 만든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은행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취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뭐 은행문이 너무 높거나 해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마포 공동체 은행이 굉장히 든든한 역할들을 좀 해주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이제 기존 상업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은 매우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대보험이 되는 직업이 없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는데 내가 활동하는 그런 주위의 공동체에서 뭐 저희가 뭐 제법 이렇게 아주 많은 수의 그런 대출 지원을 해드린 건 아니에요. 네. 한 40건 정도 했는데 한 건 한 건이 매우 소중한 그런 그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마포 공동체 은행 2년이 되었는데 좀 아까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적금을 이제 만기가 돼서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좀 이 성과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마을 맥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지불수단인 화폐,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 제안을 만든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이어야 되고 어떤 신뢰가 없으면은 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에 신뢰 기반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정기 적금 2년에 만기돼서 이렇게 타신 분들이 5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놀라냐면 어떻게 보면은 5만 원, 10만 원씩을 이렇게 또 우리 공동체 은행에 이렇게 적금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그 돈이 남을 위해서 쓰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자조금융이기 때문에 저축을 하신 분이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돈이 결국은 2년 뒤에는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 돈이 2년 동안 돈이 돌고 계속 순환되면서 40명의 다른 공동체와 가게 이런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서 또 2년 뒤에는 뭔가 이제 선물을 받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너무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 저축 이용자분이 140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목표가 300명입니다. 그리고 500명, 1000명이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회원제 공동체 은행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돈 문제를 이게 좀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좀 발견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자를 쫓아가잖아요. 이자를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투자 효과가 많은 곳들을 쫓아가서 이 여유 있는 돈을 맡기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공동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 수익보다는 호혜적인 금융 이런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마포 공동체 은행이 막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더디지만은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실 2년 전에는 이게 되겠냐. 이게 은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신경 쓸 게 많고,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자, 돈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건가 이런 네.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성과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싶고 저희가 또 내년 2월에 총회를 앞두고는 또 다른 좀 전망 논의를 하려고 해요. 예. 그거는 말씀 아까 해주신 부분이지만 무이자 은행을 한번 지금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자가 없는 은행. 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예. 근데 말 그대로 그 저축과 대출의 어떤 그 이자율의 차이로 운영을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게 회원들의 회비나 예. 또 우리가 이 돈을 호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공적인 어떤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 돈의 원래 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자 중심의 그런 돈의 사용이 아니라 서로를 이롭게 하는 우리 공동체 은행의 취지대로 무이자 은행을 한번 검토하면서 네. 더 많은 후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이런 네. 거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번에 2주년 기념 파티 많은 분들이 와서 어쨌든 그동안에 이 공동체 은행의 성과들 이야기 좀 나누는 자리가 되고 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이자 은행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남기실 말씀 있으면 짧게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정말 경제가 어려운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럴 때일수록 주위에 있는 좋은 공동체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많이 살피면서 맞이하는 좀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포 공동체 은행에서 2주년 기념 파티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9월 11일이 창립일이었었는데요. 좀 늦춰서 이번에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시간 내셔서 한 번씩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카페 M에서 엽니다. 자, 지금까지 공동체 경제 모아 윤성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 감기 걸리기 딱 좋을 때인데요.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